자, 여러분, 화학은 첫 출발이 물질을 분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질은요, 커다랗게 녹는 점, 끓는 점이 일정한 순물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질량이 어떻든 간에 1g의 물이든 100g의 물이든 무조건 일기압 상태에서는 0도씨에서 얼고 100도씨에서 끓는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순물질이고요. 혼합물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얘는 비율에 따라 용매와 용질의 비율에 따라 녹는 점, 끓는 점이 다르다라고 보편적으로 알아두세요. 그러면 순물질, 우리가 이제 구분해야 될 게 순물질인데, 이 순물질은 두 개로 나뉩니다. 하나는 원소, 하나는 화합물입니다. 물질의 원소는 한 종류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화합물은 두 종류 이상의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 원소의 얘가 뭐냐? 화학식으로 이렇게 쓴 애들이 원소입니다. 그러면 화합물은 얘가 뭐냐? 이런 애들 눈에 확 와닿아요? 여러분, 항상 구별을 한다. 외우는 게 아니라 구분이 돼야 되거든요. 원소는요, 이런 걸 화학식이라고 하는데, 화학식 내에 대문자가 한 개 있어요. 무조건. 이건 소문자인 건 알지, 니들? 대문자가 다 한 개씩 있다고. 저게 원소라고. 알았니? 그럼 얘는 뭐겠냐, 화합물은? 화학식 내에 대문자가 두 개 이상 있는 애들이 화합물이에요. 저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저 원소 때문에 아이들이 질문이 제일 많아요. 물질의 원소와 원자 원소의 원소랑 헷갈리지 마십시오. 어차피 같은 의미이긴 하지만, 잘 보세요. 원자가 있고요, 원소가 있는데, 원소와 원자의 기본 입자 개념은 뭐냐면, 여기서 쿼크, 렙톤 이런 얘기가 아니라요, 가장 작은 입자로 돌톤이 말한 그 입자로 설명하면, 원자는 이런 개념이에요. 숫자 개념. 알았어요? 이건 뭘로 통하느냐? 아래첨자로 통합니다. 여러분, 이 아래첨자 두 개죠. 이원자예요, 이거. 이것도 이원자죠? 요거 뭐예요? 1원자고요. 요거 몇 원자예요? 3원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원소는 성분이야. 뭐라고 그랬어? 대문자 숫자. 다시 말하면 H2는 3원자이면서 두 가지 성분으로 되어 있는 거야. 수소, 산소. 여기까지 가요? 이거 구분하는 거 한 문제 나와요. 자, 여러분. 원소를 두 개로 커다랗게 나눕시다. 얘가 금속 원소고요. 얘가 비금속입니다. 주기율표를 여러분들 1번부터 20번까지 다 아니었더라도 이 세상의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나누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소는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로 나뉩니다. 자, 여기서 선생님은 시간도 없고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보자는 겁니다. 이렇게. 알겠어? 금속 원소가 수컷이야.
비금속이 암컷이고, 그럼 봐요. 이렇게 얘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전자를. 그래서 금속원소는 무슨 이온이 된다? 양이온 되고, 항상. 비금속원소는 음이온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뭘 줍니까, 여기다가? 정자를 주잖아요, 생식세포. 이해가냐? 그래서 남여로 생각하면 이제부터 이런 원소들이 결합을 하면은 뭐가 됩니까? 저렇게 물질이 되는 거야. 알았냐? 그럼 조합. 여러분, 이거의 조합이 뭐야? 금속과 비금속이 만났어. 결혼해야지. 그지? 싫으면 이혼해야지. 이거 이혼 결합이야, 얘들아. 알았냐? 니네 이혼 결합을 하게 되면, 잘 봐. 딴 건 필요 없어. 이혼 결합을 하게 되면 물질로 따져봐. 100% 화합물인 거야. 그지? 남녀가 만났으니 대문자가 2개 이상 되는 건 당연한 거지. 100% 화합물이다. 거기까지만 보자고. 두 번째야. 이렇게 보자. 금속과 금속이 만나는 경우가 있겠지. 응? 이걸 금속 결합이라 하거든. 그런데 말이다. 금속은 남자기 때문에 남자들의 심리를 안다면 여러분들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생각해봐. 남자들은 말이다. 친구들과의 우정을 중요시는 하지만 자기보다 중요하게 여기진 않아. 실례로 여자애들은 거울을 5분 동안 쳐다보면 여기도 고쳐야 되고 저기도 고쳐야 이런 생각을 갖게 되거든. 맞아. 그지? 근데 남자애들은 말이다. 5분 동안 이렇게 쳐다보면 고개를 딱 들어. 그리고 이렇게 돌려. 그리고선 손을 툭 친 다음에 이 정도면 뭐 이게 다 남자애들의 심리야. 남자애들은 자기가 못생겼다고 생각하지 않아. 자신감 충만이죠. 그래서 여자애들을 보면 어떻게 이 얼굴로 나한테 들이댈 수가 있지? 그리고 걔 남자한테 넘어가. 자신감에. 그리고 한참 쳐다보니까 잘생긴 것 같아 또. 남자들은 자기애가 크다고. 그러다 보니 다른 남자랑 결합을 못해요. 다시 말해서 금속 결합은 100% 뭐로만 존재한다고? 원소로만 존재하고, 알았니? 이 둘의 공통점은 있잖냐? 원소고 화합물인데도 연속적 결합을 해야 돼. 그러니까 금속은 금속 좌우 위아래로 쫙 규칙적인 배열을 한다? 그래서 뭐로 존재해? 덩어리로 존재해. 연속적이라는 게 덩어리야. 대표적 화학식으로밖에 표시를 못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표시해. Fe, Cu. 아래 첨자 얼마냐? 1이라고. 이게 금속류야. 알았니? 또 하나, 이온 결합 또한 마찬가지인데, NaCl, CaCO3. 이게 대표적으로 표시해 준 거거든. 얘들도 덩어리야. 남자, 여자. 아유, 복잡해. 그럼 여자, 남자. 막 사랑과 전쟁 찍고 막 난리도 피잖아. 맞아. 그 이온 결합도 뭐로 존재한다? 덩어리로 존재해. 뭔 말인지 알겠냐? 자, 이제 우리가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게 중간고사가 1단원, 2단원이다. 2단원이 뭐냐? 바로 이 결합이야. 예. 여자와 여자, 비금속. 여자들 간의 결합은 선생님도 학교 선생님 생활을 하기 전까지는 몰랐어. 남자 중학교에 남자 고등학교를 나온 사람이야. 학교도 뭐 군대 갔다 와서 삐리삐리 뭐 애들하고 놀지도 않고 외가고 살다 보니까 다 남자애들하고만 어울리고 막. 근데 학교를 갔더니 여자애들의 우정은 남자애들이 선도 못 넘을 정도로 정말 즐겨요. 그러다 보니 싸우잖아요? 평생 안 봅니다. 여자들은 그렇다고 한번 싸우면 평생 안 봅니다. 화해? 이런 걸 내가 본 적이 없어요. 화해를 안 해요. 그만큼 후회 없이 서로 친구지간에 우정을 쌓아요.
밑에 있는 모든 것까지 공유합니다. 정보를. 그 개들이 깨지는 이유의 거의 80%가 자기들만의 비밀이 새나갔을 때 깨지더라고요. 보면. 그런데 그게 안 깨졌다. 고등학교 졸업해서 평생 가더라고. 평생. 그래서 아마 너희들 엄마 친구들 가족은 맨날 볼 거예요. 같이. 이렇게. 아빠 친구들은 잘 안 볼 겁니다. 왜? 아빠들끼리는 비밀이 많거든요. 그래서 서로 만나는 걸 꺼려 하는데 그리고 여자들은 남자들은 돈을 잘 안 빌려주거든요. 아, 그러지 말라고 부모한테 교육도 받았지만 여자들은 빌려줘요. 자기가 정말 못 살아도 친구는 다 줘요. 근데 웃기는 건 그렇게 준 친구가 배신하는 경우 거의 없어요. 또 갚아요. 그만큼 여자들의 우정이 질깁니다. 내가 왜 이런 빌런을 쌓을까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바로 저 여자 결합이 공유 결합이라는 거예요. 공유 결합. 공유. 알았어요? 여기서 이온 결합이니 금속 결합이니 공유 결합이니 지금 화학을 배우고 있죠. 앞으로 제가 딱 던질 거예요. 뭐든지 질문할 때 화학은 뭐의 학문입니까? 라고 하면 전자의 학문이라고 얘기하세요. 화학은 전자의 학문이야. 전자가 움직이잖아요. 화학 변화예요. 알았어요? 다시 말하면 공유결합 뭘 공유하냐고요? 전자예요. 이해 갔어요? 전자를 공유합니다. 명심하세요. 이렇게 전자를 공유한 이 공유결합이 제일 세고요. 얘만 유일하게 둘 다 있어요. 원소도 있고요. 화합물도 있는데 얘 원소는 이런 형태 이상으로 존재하고요. 얘 원소는 이런 형태로 존재한다는 거야. 이게 공유결합이에요. 알았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공유결합에는 남자애가 있어요? 없다도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금속이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하나 더 나아가 공유결합을 하면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 이거 무슨 얘기냐? 상온에서 기체 상태가 수월하다는 거예요. 입자가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애들을 뭐라 부르냐? 바로 분자라고 부릅니다. 분자. 여러분 끝에 자자 들어가면 여자 이름 같지 않아요? 야, 자기 제2국어 일본어 있는 손 들어봐. 일본어. 오, 역시 일본어들이 있구나. 아직 안 배웠지? 이게 아들이잖아. 무스코. 아, 니네들 일본 애들 이름, 여자애들 이름 보면 끝에 이게 들어갔거든? 그러면 후미코, 야키코 이렇게 이런 이름이야. 알았어? 너희들 그 어머니의 할머니, 저 할머니 할아버지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면 이름이 좀 재밌는 이름들이 있을 거야. 영자, 순자, 미자 이런 이름이 좀 흔하거든. 한 80, 90 이렇게 되신 분들 중에. 근데 그분들이 대부분 일제시대를 살았던 분이야. 예? 식민지를 막 거치신 분. 근데 그때 황국 신민화 해가지고서리 자, 너희들도 영광을 베풀마. 우리 천황을 모실. 개 후려잡을 일들이죠. 동화정책을 쳤단 말이야. 동화정책. 조선인도 일본인과 같이 천황의 아들들이다. 딸이다. 해가지고 창씨개명을 시켰어요. 그래서 다 흠있고 약있고 이거 했다고. 근데 이제 해방이 됐잖아. 원래 이름으로 돌아와야 될 거죠. 근데 원래 내가 김창숙 씨 이랬는데 개명을 한 사람은 다시 김창숙으로 돌아오면 되는데 태어날 때 그걸 붙인 거야. 흠있고 그랬는데 보니까 미자 뭐 이렇게 된 거지 이름이. 그죠? 그래서 자자 들어가면 여자야. 그래서 요 공유결합을 한 입자들을 물질의 성질을 지닌 가장 작은 입자다 해가지고 뭐라 부른다고? 분자라고 부른다. 그러면 그 분자가 화학식을 띠면 무슨 식이야? 분자식이다. 분자식 내에는 누가 없다? 금속이 없다. 그럼 여기 봐라. 분자들은 니네가 가장 대표적인 분자들은 이런 거거든. 얘 이름이 뭐냐? 수소. 그럼 얘 이름은 탄소. 얘는 질소, 산소, 불소, 염소. 뭐가 계속 반복되냐?
이거 누구라고? 분자다. 수소산소. 이거 누구라고? 분자다. 탄소산소. 얘만 분자고 이게 금속이잖아. 이온결합이고. 금속결합. 분자는 금속이 없다. 분자만 유일하게 원소와 화합물로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알겠냐? 자, 여기서 잠시 대기. 얘들아. 왼쪽, 오른쪽 어디가 물질이라고? 왼쪽이 물질인 거야. 저 물질, 순물질 중에 뭐에 해당돼? 제가 원소지. 그럼 얘를 부르는 이름은 이거야. 이름은 물질이야. 이렇게도 불러. 그럼 이거야. 이렇게도 해. 이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부르느냐? 원자라고 꼭 붙여. 이건 물질이 아니야. 알겠니? 다 같이 부르는 경향성도 알아야 되겠지. 자, 지금 내가 원소를 통해서 이온결합과 공유결합과 금속결합을 설명을 해줬어. 알았어? 이온결합, 공유결합, 금속결합. 이 중에 분자는 누구라고? 공유결합이어야만 하고 거기에 뭐여야 된다? 독립적이어야 돼. 왜 내가 자꾸 독립적이란 말을 마지막에 붙이냐면 늘 통과 시간에 그거 배우지? 규산염. 그지? 단사슬 구조, 복사슬 이런 거 배웠잖아. 걔들도 규소 누구냐? 산소잖아. 그럼 엄연히 공유결합하거든? 걔를 분자라고 부르잖아. 왜? 연속적이야. 응? 연속적이라고. 물론 독립적인 애가 있었지. 누구? SiO4. 감남석, 독립구조, 독립성. 그런데 그 독립적이란 말은 이온으로 존재한다는 얘기야. 걔. 이온결합이야. 입자가 아니야, 얘들아. 그럼 결국 걔들은 연속적이야. 그럼 아까 내가 연속적으로 세자로 뭐라 그랬지? 덩어리. 덩어리로 존재한다고, 걔들. 알겠니? 자, 이래서 원소와 화합물을 내가 구분을 해줬고, 자, 이제 혼합물은 어디 가서 배울 거냐면 니네들 4단원에 가서 나와. 알았어? 4단원에 용액의 농도에서 나온다. 무슨 말이냐? 혼합물은 커다랗게 두 개로 나누는데 균일한 혼합물하고 불균일 혼합물로 나뉘어. 혼합이니까 일단 뭐겠냐? 물리변화지, 물리변화. 근데 균일한 혼합물을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 이렇게 불러. 용액이라고. 알았냐? 균일한 혼합물을 용액이라 부른다면 용액은 뭐 플러스 뭐야? 용맥 플러스 용질이 되겠지? 이것들이 이렇게 균일하게 섞이는 현상을 용해라고 불러. 그럼 쉬운 예로 잘 봐라. 용매가 물이고 용질이 소금이면 우린 얘를 뭐라 불러? 멋있게 쓰자. 염화, 나트륨, 수용액 이렇게 불러. 맞지? 여기까지는 다 무난하잖아. 그런데 용액이라는 게 액체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자, 용매가 질소인데 용질이 산소나 아르곤이나 이산화탄소면 이게 우리 중에 존재하는 공기, 기체 용액이다. 기체도 용액이 있다는 얘기야. 알겠어? 혼합물이지만 그 다음 봐라. 용매가 구리고 용질이 주석이다. 이걸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 구석기, 신석기 다음에 뭐야? 이게 청동기다, 이게. 니네 청동기가 시족사회 출발 아니냐? 무기가 완성됐던 시대야. 비파세검이고. 근데 이거 잘 들어봐, 얘들아. 여기서 잠깐 질문. 구리가 되게 연해. 전선줄이야. 근데 주석으로 보니까 어떻게 됐어? 딱딱해졌지. 무기가 됐잖아. 그럼 성질이 바뀐 거잖아. 맞지? 그럼 화학변화 아니야?
자, 화학은 뭐의 학문이야? 전자의 학문이지. 중요한 건 전자가 이동했느냐야. 안 했어. 다시 보자. 구리에다가 주석을 내가 뭐 한다고 했지? 섞는다고 했다고. 그런데 왜 성질이 바뀌냐? 그것 또한 전자 때문에 그렇거든. 왜? 금속은 최각의 전자가 있지. 그걸 무슨 전자라고 불러? 자유전자라고 부른다. 그 자유전자의 개수가 그 금속의 성질을 띠게 되거든. 근데 주석이 들어가면서 자유전자의 숫자가 구리 자유전자의 숫자하고 달라진 거야. 그렇다고 전자가 이동한 건 아니거든. 자, 이건 뭐랑 같느냐? 얘들아, 반도체 알지? 반도체. 반도체가 불순물 반도체가 되면 무슨 형 반도체, 무슨 형 반도체냐? 오케이, P형, N형이지? 자, 그 양전했던 애가 누구야? 이런 식으로 N형도 나오고 P형도 나오고. 얘들아, 불순물 반도체는 중성이야 놈들아. P형 그러니까 플러스, N형 마이너스. 큰일 날 소리야. 왜? 14족이라는 원소에, 그지? 13족이라는 알루미늄을 섞었잖아. 그런데 왜 전하를 띄워 걔가? 원자가 만난 건데. 그런데 왜 성질이 바뀌냐고. 그리고 얘는 엄밀히 거기 써있어. 토핑한다고. 니나 피자 토핑하는 거야. 뿌리는 거라고 위에다가. 섞는 거야 그거. 섞었는데 왜 P형이라고 하냐고? 최각의 자유전자 포지션이 바뀌어서 그래. 빈 공간이 하나 생기는 거야. 전화는 안 뛰어. 빈 공간이 생겨서 그걸 양공이라 부르고 거기로 전자가 가다 보니까 전자의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거라고. N형은 뭐요? 4개 있는 5개가 가서 그 하나가 밀어내가지고 전자들 움직임을 활발하게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P형과 N형은 전화를 안 띱니다, 여러분들. 그거를 모르니까. 그것도 뭐야, 그럼? 혼합물입니다. 그것도 혼합물이라고, 여러분들. 알았어요? 다음. 요거 하나 더 해볼까요? 구리에 아연을 섞어요. 그럼 뭐가 됩니까? 황동이 되거든? 여러분들 그 한정식지에 가면 막 그릇 막 두껍고 무거운 거 나오죠. 숟가락. 그 노쇠예요, 노쇠. 저게 황동입니다. 저거 뭐라고요? 합금. 집에 가정 주방에 가면 스댕이라고 알아요. 스댕? 할머니들이 스댕 하잖아. 그 반짝반짝한데 되게 가볍고 스테인리스 강. 알았어요? 이 스테인리스 강은 철에 크롬과 니켈을 섞은 거거든. 근데 화학 변화에 굉장히 강해. 그래서 양념 넣고 막 비빌 때 그거 많이 쓰거든. 묵도 안 쓸고. 그것 또한 뭐다? 균일 혼합물. 그걸 우리는 뭐라 부른다? 합쳐서 합금이라고 그래. 합금. 금속은 다른 금속과 화학 결합 안 한다. 명심하라고. 금속은 뭐로만 존재한다? 원소로만 존재합니다. 원래. 아셨죠? 다음. 불균일 혼합물은 제가 패싱했던 거 있죠. 앞에. 화학의 유용성. 거기서 뭐에 해당되느냐? 바로 석유 같은 거. 여러분, 석유화학 제품을 여러분들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두르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교복 있죠? 학교 교복. 그게 폴리에스터입니다. 폴리에스터. 그게 합성 섬유입니다. 대표적인 게 나일론이고요. 여러분 뭐 이런 데 가면, 백화점 이런 데 가면 그 옷 살 때 막 디자인만 보죠? 텍 딱 보여. 텍 같은 거 딱 보면. 폴리에스터가 많이 있잖아요. 싼 거예요. 폴리에스터는 니네 교복과 똑같은 거니까. 교복 특징이 뭡니까? 비 오면 금방 말라요. 1년 12달 계속 입고 다녀도 주름이 그대로 있어요. 근데 여름만 되면 쏙 쓸려요. 막 흡수성이 없으니까. 알았어요? 실례로 요즘에 코트 이렇게 여러분 동복 따로 있죠? 이렇게 위에 입는 동복. 근데 그 교복의 어떤 그 브랜드마다 좀 다르지 않나요? 모 서령 씨는 좀 싸고 현명한 이런 건 좀 비싸잖아요. 현명한 애들 가만히 안 하면 책 보세요. 면이 60%예요. 그러면 꼬질꼬질해집니다. 오래 입으면. 주름 가고. 근데 모 서령 씨 건 반듯해요. 겉모습. 추워. 후 바람 들어오고. 근데 커다란 차이는 없거든요. 질깁니다. 폴리에스터 훨씬.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합성 섬유입니다. 여기서 나와요. 석유화학 제품이에요. 여러분 합성 수지 들어봤죠? 합성 수지. 우리 그 배우 수지 말고 합성
개그맨도 수지가 있네. 합성 수지가 뭐냐면 플라스틱류예요. 무슨 어감에서 뭐라고 느껴져요? 딱딱하다 느껴지죠? 슈퍼 가서 검은 비닐봉지가 합성 수지입니다. 부드럽게 만들 수도 있고 딱딱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죠. 알았어요? 마지막, 니들 운동화 있죠? 이거 다 석유화학 제품이에요. 합성 고무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석유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니들 뭐 자녀 세대 석유는 뭐라고요? 유한자원으로서 아껴서 저거 아마 인류가 멸망할 때까지 쓸 거야 아마. 알겠습니까? 니네 가만히 봐봐요. 석유 유한이라고 했는데 왜 자꾸 나오지? 뭐 고갈된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계속 나오는 거야. 세일에서도 뽑아내고 막 미국 애들은 막 살벌하죠. 자, 여러분, 물질과 혼합물 그리고 화학 결합까지 선생님이 설명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여기 장을 나가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할 때 이게 이런 거고 저게 저런 거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여러분, 물과 화학 식량을 갈 때 화학식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찾고 갑니다. 화학식은 말 그대로 순물질을 표현하는 기호입니다. 원소 기호를 사용하는데 1번부터 20번 사이 그 뒤에 있는 원소들까지도 다 이용을 해서 원소로 표기하거나 화합물로 표기하는 걸 말합니다. 아셨어요? 근데 이런 이름이 붙는 이유는 화학 결합을 바탕으로 이름이 붙는 거예요. 먼저 분자식은 무슨 결합을 했을까요? 당연히 공유 결합을 했을 것이고 독립적으로 존재하겠죠. 알겠죠? 요걸 분자식이라 부르고 이 분자식을 표현할 때 아래 첨자는 고유값이기 때문에 절대 건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면 이건 화합물이죠. 거기에 이런 숫자가 붙으면 AB2가 3개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 갑니까? 그럼 그 속에 비원자는 몇 개 있을까요? 6개. 이런 식의 표현. 괜찮죠? 들어갈만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얘기들이 그겁니다. 그래서 얘는 몇 원자 분자다? 3원자 분자고 얘는 몇 원자 분자다? 5원자 분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 하나 더 깊게 들어가면 여기는 수소, 산소고 탄소, 수소예요. 금속이 없죠? 이런 애들 분자. 그걸 분자식이라고 부르고요. 아셨습니까? 이해 갔죠? 다음입니다. 실험식은 뭐냐? 자, 여러분, 사실 교과에는 여러분들 교과에 실험식이 없어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기억, 니은, 디귿에서 너희들 시간을 뺏으려고 얘를 이용해서 문제를 슬쩍 냅니다. 우리는 간과하지 말아야 될 건 실험식이라는 표현은요, 가장 간단한 뭐라고? 정수비인데 이게 분자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어디? 이온에도 해당된다는 걸 명심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이온 결합은요, 제가 연속적이라고 했죠. 그래서 어떻게 존재한다? 덩어리로. 그래서 이온식은 이온 결합 물질을 나타낸 게 이온식인데 이들에게는 중요한 공식이 하나 있어요. 이온식은 반드시 금속 양이온을 먼저 써주고 거기에 비금속 음이온을 써주게 되어 있습니다. 뭐 부르는 건 비금속부터 불러주거든요. 두 번째입니다. 전하의 합이 0이 되는 가장 간단한 정수비예요.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쓴다면 이게 이온식이다 라고 한다면 A가 양이온이고 B가 음이온이며 A는 금속원소입니다. 맞아요? 두 번째, 이들 둘은 전하가 똑같죠.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썼어요. 이러면 C가 전하가 작은 겁니다. 맞아요? 그러면 A는 2 플러스예요. 100%. 왜?
전하는 통과에서도 여러분들 그거 중요시 봐야 돼요. 1, 2, 3밖에 없습니다. 양전하는 1, 2, 3밖에 없다고요. 그럼 얘가 3일 경우 얘가 분수가 떨어지죠. 1일 경우 2분의 1 떨어지고 이거 2가입니다. C는 몇 가? 마이너스 1가. 고로 B는 마이너스 2가입니다. 지금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양전하는 3, 2, 1밖에 없고요. 음전하는 1, 2밖에 안 나옵니다. 니들은. 시험에. 그러면 여러분 D는 양전하죠. 플러스 몇 가? 3가라는 결론이 나오죠. 이게 이온식이에요. 가장 간단한. 그러니까 얘들 이온식은 그 자체가 뭐예요? 실험식입니다. 자, 그럼 분자로 봅시다. 분자는 탄소화합물을 무지하게 많이 내요. 왜? 탄소화합물이 고분자들이 많습니다. 자, 이렇게 봐봐요. 요렇게 탄소와 수소로만 이루어진 애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탄화수소류라고 불러요. 근데 탄화수소라는 화합물이죠. 100%. 대문자가 두 개니까. 특징. 수소 아래 첨자가 무조건 짝수입니다, 여러분. 저 H 밑에가 무조건 짝수예요. 탄소는 홀수도 올 수 있고 이러는데, 알겠어? 이거는 분자에 가서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C2H5 이런 거 없어요. 탄화수소류가. 알았습니까? 그리고 최고로 커야 탄소수에 곱하기 2한 다음에 더하기 2가 최대수예요. 이건 뒤에 가서 가르쳐 줄게요. 그런데 우리가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얘랑 간단한 정수비가 같다는 거죠. 그럼 이런 추론할 수 있겠죠, 여러분. 벤젠이 무거울 것 같아요? 에타인이 무거울 것 같아요? 벤젠이 무겁겠죠? 몇 배? 요 정도? 3배. 그렇잖아요. 아래 첨자가 3배잖아. 맞아, 안 맞아? 만약에 얘가 분자식이 별이요. 그럼 몇 별? 2별. 얘는 6별입니다. 이해 갔어요? 이렇게 분자량을 양적 계산을 할 때도 되게 유용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뒤에 가서 보여드릴게요. 알았어요? 충분히 책으로 공부하시고요. 제가 포스트잇으로 이거 정리해라 하는 건 다음 편에 꼭 딱 붙여놓으세요. 왜? 3월부터는 요점 정리할 거거든, 저랑. 노트에다가 요점 정리할 거라고요. 알았어요? 그거 서드 에이지 시험까지 만들어내야 돼요. 왜? 책으로 요점 정리하면 학교 갖고 누가 훔쳐가요. 괜히 멋있어 보이잖아요. 가져갑니다. 근데 세컨, 서드, 니네가 어려운 것만 딱 정리해서 가져가면 그거 가져가봤자 걔한테 아무 소용 없어요. 니네가 모르는 것만 적혀있으니까. 알겠어? 그러니까 노트 정리한 건 집에서 보세요. 니네가 잘해서 훔쳐가는 게 아니라 뭔가 있을까 봐 훔쳐갑니다. 그리고 시험 끝나면 휴지통에 있어요. 알겠어요? 그런 비매너적인 행동, 그런 거. 일단 여러분, 밑에 있는 이산화질소가 있고 사산화 이질소가 있는데 이산화질소가 젓갈색 기체고 요거 무색 기체거든? 근데 실험식 어때요? 똑같죠? 분자량은 얘보다 얘가 2배 클 거다. 예상할 수 있죠? 실험식이 뭔지 알겠어요? 가장 간단한 정수비. 이온식은 그 자체가 뭐다? 실험식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거 원소잖아요. 얘 실험식은 뭘까요? 그냥 O예요. 얘 실험식은 뭘까요? 그냥 O예요. 그럼 얘들 분자량비는 2대 3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럼 나트륨은 실험식이 뭐예요? 나트륨입니다. 아셨어요? 이해가죠? 그러니까 실험식 문제를 낸다면 분자에서 낼 수밖에 없어요. 다른 건 그거 그냥 화학식 자체가 실험식이니까. 알았어? 자, 금속 결합 물질 보세요. 구리, 마그네슘, 나트륨. 여러분, 금속 결합은 남자애들의 결합인데 맞아요? 자아가 너무 좋아서 자기 자신밖에 결합을 안 한다. 100% 원소. 됐죠? 두 번째, 공유 결합 물질 중에 원자 결정이라는 표현이 무슨 얘기냐면 공유 결합은 여자애들의 결합이죠. 근데 그 중에 독립적이지 않은 애들. 그럼 덩어리로 존재하는 애들. 내가 그래서 아까 통과 시간에 누구 배웠다 그랬어요? 규산염. 근데 여기에 탄소도 나옵니다. 다이아몬드가 그거예요. 다이아몬드. 그리고 여기 샤프심 뭐예요? 흑연. 얘네들이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런 애들은 원자 결정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알았죠? 그럼 그런 애들은 어떻게 나타나냐고?
실험식으로 나타내요. C 이렇게. C 그러면 다이아몬드인지 흑연인지 몰라요. 옆에 써줍니다. 그래서 알았습니까? 다음 이온결합 물질 얘기했죠. 남녀 가장 간단한 종수비. 왜? 연속적이라. 그래서 뭐로 존재한다고? 덩어리. 이거 이해 갔어요? 자 이제 시성식 이거 분자식에만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고분자 물질들 같은 경우는요 탄소수 수소수가 너무 많거든. 그럼 얘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면 이런 작용기를 써줍니다. 이런 작용기를 써주면 그게 어떤 물질인지 과학자들은 알아요. 니들은 모르고 안 외웠으니까. 근데 여러분 통과와 연계에서 하나만 내볼게요. 여러분 이거 산성입니까? 중성입니까? 염기성입니까? 라고 한다면 속된 말로 반 애들의 90%가 다 염기라고 찍어요. 왜? OH가 있으니까. 어? 근데 통합과학 시간으로 가봅시다. 우리가 앞에서 잠깐 배운 것 같고 통합과학의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구분을 잘 할 수 있는지. 산이라 함은 공통이온으로 수소이온을 갖는 애들이래요. 맞아요? 이렇게 여러분 얘들 무슨 결합이에요? 배운 거를 써먹어봐요. 맞아요. 공유결합입니다. 이거. 그럼 얘들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분자요. 너희들이 통합과학 시간에 배웠던 산은 분자입니다. 여러분 알았어요? 분자 중에서도 수소이온을 떨어뜨릴 수 있는 애들. 근데 염기를 보세요. 여러분 염기. 무슨 결합일까요, 여러분? 맞았어요. 이온 결합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얘 이온 결합입니까? 아니잖아. 공유 결합 분자거든. 그래서 얘는 중성입니다. 저 OH 작용기랑 이 수산화이온은 다른 거라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화학을 하시면 통합과학도 더 깊게 그리고 간결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저렇게 작용기를 붙이면 OH가 붙는 애들은 끝에 요걸 붙여요. 올. 이게 알코올유고 얘 비전해질이야. 물에 들어가면 잘 녹긴 하거든. 에탄올 물에 잘 녹아서 뭘로 마셔? 술로 마셔. 오늘 저녁 한잔 할 거 아니야, 니들. 아이, 승기는 한잔 해야겠다. 술 한잔 안 해봤어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나처럼 됩니다. 제가 겉모양으로 술을 되게 잘 마시게 생겼죠? 드럼통으로. 만나는 사람마다 어우 술 한잔 하셔야겠는데 그리고 술 한잔 해보고는 가요. 아무 말도 없이. 저는 술을 못 마십니다. 애석합니다. 술 마시면 재밌을 텐데 전 술 마시면 머리부터 아파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작심하고 먹으면 먹겠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굳이? 그런 거요. 막 기분이 좋고 그러면 마시겠어요. 기분이 나빠요. 술 마시면. 그래서 집에 갑니다. 저는. 에탄올. 이건 공업용 알코올이라고요. 마시면 죽어요, 여러분. 알았어요? 산업혁명 때 그 기계에다 알코올을 많이 넣었거든. 근데 그 일하는 사람이 자꾸 빼먹으니까 메탄올 썼어요. 몇 년 죽고 나서 안 먹는. 메탄올은 되게 위험한 거. 공업용 알코올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친하게 보는 얘 있잖아. 아세트산. 이게 얘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죠? 근데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이거 구조식은 제가 저기 분자 구조 가서 다시 한번 보여주고요. 잘 봐요, 여러분. 이런 게 분자식입니다. 약분이 가능한 거. 아직 약분 안 했잖아요. 그런데 얘를 이렇게 쓰면 이거 무슨 식이에요? 이게 실험식입니다. 그런데 분자식만 갖고 이게 누군지 몰랐거든? 그런데 시성식을 보니까, 알겠어. 아세트산이네. 이런 류예요. 알았죠? 실험식, 분자식, 그 다음에 시성식이라는 게 저런 개념이고, 이걸 구조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선 하나가 공유결합인 거예요. 공유결합. 선 하나가 공유전자 한 쌍이고 두 개면 이중결합인 거죠. 알았습니까? 그걸 나타낸 게 바로 우리가 배웠던. 그런데 여러분, 시성식이며 분자식이며 구조식은 무슨 결합 물질밖에 쓸 수가 없다? 공유결합 물질밖에 쓸 수 없는 거죠. 분자만 배운다는 거야, 여기 화학은. 알았니? 자, 이제부터 정신 차립니다. 제가
굉장히 간결하고 명확하게 너희들한테 설명할 거거든. 얘들아, 지금부터는요, 우리가 분자를 구별했다면, 화학식을 구별했다면, 이제부터 걔들을 무게를 논할 거예요. 상대적인 숫자를 논할 거고. 알았습니까? 그러려면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야, 우리 화폐의 단위가 뭐야? 원이지. 그럼 100원보다 200원이 2배 큰 건 알겠지. 근데 100달러, 100원 누가 더 커? 그렇지. 왜? 얘는 알거든. 1달러가 1453원, 엊그제로 1330, 아이씨. 달러를 무지하게 많이 갖고 있습니다. 니들 표정이 뭔 줄 알아요? 어쩌라고요? 그죠? 표정이, 근데요. 뭐 이런 거잖아. 제 소망이 그렇다고. 달러를 많이 갖고 있었으면 좋겠다. 없다는 얘기예요. 화학식량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원소, 화학식을 숫자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의 크기가 크면, 아, 얘가 좀 더 무거울 것이다. 얘가 좀 가벼울 것이다. 이런 것을 예측하자는 거죠.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시험 문제 단골로 나오는 게 기준을 왜 얘로 잡았냐예요. 왜 탄소 원자 12를 기준으로 잡았느냐. 여기에 힌트는 이게 있어요. 여러분, 원자량은 그냥 1번부터 20번까지 짝수는 곱하기 2를 하세요. 대충 원자량이 나옵니다. 홀수는 곱하기 2 한 다음에 더하기 1을 하세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 원소기호를 이렇게 쓰잖아요. X. 그리고 이게 무슨 숫자야, 이게? 원자 번호잖아요. 일반적으로 원자 번호. 근데 이 원자 번호가 무슨 숫자냐면 양성자의 숫자거든요. 양성자는 양전화 떴죠. 근데 원자는 전기적으로 뭐예요? 중성이죠. 그죠? 전기적으로 중성이라 무슨 수가 같이 있다? 얘가 자유롭잖아. 얘가 도망가면 무슨 변화? 화학 변화인 거예요. 전자가 움직이니까. 이해 갔어요? 근데 여기 쓰는 게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가 배우는 원자량인데, 여러분. 원자량은요, 일단 이겁니다. 가짜예요, 가짜. 그걸 이 책에서는 뭐라고 써놨죠? 상대값, 상대적 비. 가짜를 유식하게 쓴 거예요. 이거 진짜 아니거든요. 우리는 오늘 할 일이 뭔 줄 알아요? 이 가짜 값을 진짜로 바꾸는 거예요. 무조건. 그럼 뭔가 공통점이 딱 뜹니다. 잘 보세요. 이 원자량 가짜거든. 근데 이 책에서는 원자량과 얘를 같이 써요. 그냥. 이 같은 거 아닙니다. 원래. 같은 거 아니에요. 주기율표에 보면 원자량은 유효수자 8자리까지 1.00 가짜인데 되게 복잡하게 써놨어요. 근데 질량수는 1, 2, 3 정수로 되어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질량수는요, 양성자를 1로 본 거예요. 중성자도 1로 본 거예요. 여러분들이 통합과학을 한 친구들 아니에요. 양성자 하나가 1.673이에요. 곱하기 10의 -24승g. 중성자가 1.675예요. 곱하기 10의 -24승g. 누가 무거워요? 중성자가 무겁다는 거 니들은 배웠습니다. 빅뱅 초기에 얘들 1대1이었는데, 알아요? 질량이 작은 양성자가 중성자로 가기 위해서 비대에너지를 흡수하면 그게 질량으로 바뀐다, 이론이에요. 그리고 질량이 무거운 중성자가 양성자로 오면서 빛을 내보낸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온도가 자꾸 떨어지면 양성자가 중성자로 가지 못해요. 근데 중성자는 양성자로 잘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가 7대1. 이게 우주 빅뱅의 증거였잖아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1에서 출발한 값이라고, 여러분. 알았어? 근데 우리는 여기 화학에서 뭐라고 잡는다고? 그냥 1대1로 놓고 푼다고요. 그럼 내가 왜 원자 번호에 곱하기 2 하면 이건 뭐냐? 양성자 수와 중성자와 같은 애들이라고, 걔들은. 근데 더하기 2를 해놓은 애는 중성자 하나 더 많은 거란 말이야. 이해 갔어? 자, 불러봐. 8번 산소 얼마야? 잘했어. 9번 플로린 얼마일까? 10번 네온은? 잘 들어. 1번부터 20번 사이에 원자량이 1 차이가 나는 애들이 있어. 21번 스칸디움, 버나디움, 티타늄 쭉 나가다 보면
원자량 차가 번호당 되게 커. 자, 이게 뭔 말이냐. 애초에 과학자들이 탄소를 잡은 건 아니었어. 산소도 잡고 풍소도 잡고 이리저리 잡아서 상대값을 한번 하려고 노력했단 말이야. 매번 저렇게 9번, 10번처럼 1차이 나는 애들이 있지. 이게 반올리면 같은 값이 나오는 거야, 자꾸. 질량이 근소하니까 차가. 그래서 찾다 보니까 6번 탄소를 12로 만들면 되겠다라고 찾아낸 거야, 과학자들이. 알았냐?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이야. 탄소 원자 실제 한계 질량은 12가 아니라는 얘기야. 알았어? 그거보다 작겠지? 아, 그런 거 정도? 알겠어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측정하는 여기 화학식량, 원자량, 이게 무슨 접치냐? 이 양팔저울이지. 그 양팔저울이 뭐 재는 건지 알아? 질량 재는 거야, 질량. 아? 니네 이 저울이 수평을 이루려면, 야, 물리학 하는 애들 있지? 참, 금방 가르쳐놓고 또 물어본다. 중력이 같아야 되지. 무게가 같아야 된단 말이야. 그렇다면 개수와 상관없이 이쪽 무게와 이쪽 무게가 같다라는 표현이거든. 자, 개수가 많고 여긴 적어. 근데 이 개수 질량에다 G를 곱한 게 무게잖아. 양쪽이 G가 지워지는 거지. 이것 때문에 수평이 되면서. 그럼 뭐만 비교돼? 질량만 비교가 되는 거지. 질량은 우주 어디 가도 똑같아야 돼. 달에 가면 G가 달라질 뿐 질량은 똑같다고. 양팔접시죠. 우리 여기서 똑같아? 그럼 거기 가도 똑같아. 화성과도 똑같아. 거기 그림 봐봐. 탄소 원자 한 개가 있는데 옆에 수소 원자가 몇 개 있냐? 12개가 있어. 무슨 얘기냐? 탄소 원자 하나와 수소 원자 하나는 질량비가 몇 대 몇이다? 12대 1이다. 그러면 더 깊게 들어가자. 수소 원자 실제 한계 질량과 탄소 원자 실제 한계 질량은 몇 대 몇일까? 1대 12인 거야. 그대로. 수소와 탄소 관계가 1대 12를 그대로 종수화시킨 게 지금 원자량이야. 가짜라고. 알았어요? 실제 한 개씩 질량도 12대 1인데 얘들은 지금 원자량도 12대 1이다. 그 얘기를 써놓은 거야. 여기 문제 봐봐. 이 문제를. 이게 1번으로 잘 나와. 2번, 1번 이렇게 잘 나오는데 봐봐봐. 지금 얘를 탄소라고 이름을 줬단 말이야. 탄소라고. 탄소라고 이름을 줬으면 여러분들 이렇게 얘가 가운데 이꼴이잖아. 이꼴 이렇게. 12짜리가 4개 있어. X짜리가 몇 개 있어? 3개 있어. 아, X 얼마야? 16이잖아. 16. 맞아? 그런데 이렇게 변칙을 준 거야. 탄소를 얼마로 놨어? 18이라면이야.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아냐? 어차피 탄소 12는 우리가 정한 거 아니니? 걔를 바꾼단 말이야. 12를 바꿔. 알았어? 그러면 다 그만큼 변하는 거야. 질문할까? 야, 지금 탄소와 수소가 12대 1이지. 만약에 탄소를 6으로 잡으면 수소 얼마겠냐? 2분의 1이 된다고. 알았어? 그거야. 그럼 얘가 18로 바꾸면 이거를 뭘로 바꿔주면 돼? 18로 바꿔서 계산하면 돼. 그러면 X는 몇이 되냐? 36이 된다니까, 이렇게. 에이, 부럽다. 24. 그치? 이렇게 된다고. 그럼 여기 가서 24짜리가 몇 개 있어? 5개 있고, Y가 몇 개 있다고 2개 있는 거잖아. 됐어? 그럼 얘는 얼마야, Y는? 60이겠지? 이렇게. 그래서 이거 풀어라. X2Y. 그럼 무슨 얘기냐? 24짜리가 2개니까 48이지. 거기다 60 더해봐. 108. 아, 이게 정답인 거야. 이렇게 찾는 거야. 할 수 있겠지? 어? 됐어요? 자, 밑에 얘기. 원자력이 왜 필요합니까? 라고 한다면, 뭐기 때문에. 너무 작아, 한계는. 상대값이 필요해. 근데 또 구별이 돼야 돼. 그래서 6번 탄소를 12로 잡았다. 이 얘기가 있어 있어. 그건 뭘 의미하지? 그 12는 바뀔 수 있다. 알았지? 바뀔 수 있다라고. 그 3월에는 이거 바뀌면 어떻게 이런 거 문제 나올 거야. 아, 여기는 무난한 문제만 있고. 알았어? 문제집이 따로 준다고 니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거 절대 교과 과정이 없어. 근데 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거냐면 여러분 17번 내가 알려준 대로는 몇이어야 돼? 그렇지. 2배 한 다음에 더하기 35 이래야 되는데 얘 이거야. 이렇게 써야 돼. 왜 그러냐?
CL은 동위원소 비율이 좀 비슷해. 무슨 말이냐? 너희들 이거 배웠지? 빅뱅 초기에 이런 관계를 우리가 뭐라 불러? 동위원소 관계라고 배우거든? 이게 수소, 중수소, 삼중수소 아냐? 여러분, 원자번호 어떠냐? 같지? 전자 어떠냐? 같지? 이거 화학적 성질 어떠냐? 같다고. 왜? 화학은 전자형이니까. 전자수와 같은 화학 성질은 똑같아. 물리적 성질만 다른데 물리적 성질이 뭐야? 녹는 점, 끓는 점이야. 니네 통과 시간에 마지막 기말고사에 원자력 발전소 배웠지? 니네 원자력 발전소에서 92번 235짜리 우라늄 있잖아. 중성자로 충돌시키잖아. 그 중성자 빠른 놈이야, 느린 놈이야? 빠르면 원자폭탄이 안 나. 니네 터져. 느린도 충돌시켰지. 걔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넣는 게 감속제고 그게 중수야. H2O인데 H가 2짜리라고. 20 분자량. 알았어? 걔가 104점 몇 도시야. 원래 물은 100도씩 끓는데. 알았어? 그때 쓴다고. 근데 얘가 자연계에 존재하는 비율이 99.9%고 0.001 그냥 1이야. 그래서 그냥 대표적으로 평균 따져봤자 얘 무시 못해. 자, 이거 복잡한 식이 있어. 이건 그냥 교과에 써있는 식이고 내가 푸는 방식 봐봐. 원래 CL이 17번 CL이 35짜리가 있고 37짜리가 있는데 얘가 75%고 얘가 25%라고. 그래서 이렇게 풀면 돼. 사실 75.7 100분의 75.77 곱하고 100분의 24.24 이러면 병신되는 거고. 우리는 신속 정확이야. 잘 봐요. 몇 대 몇이냐 이거. 3대 1이네. 3대 1. 맞지? 근데 35하고 37이 사이가 몇 차이냐? 2 차이란 말이야. 그럼 이거 내중분해 3대 1이니까 가운데가 얼마냐? 36이지. 근데 얘가 더 많잖아. 평균 이렇게 써야겠지. 이렇게 1대 3으로 35.5야. 이해가냐? 내분점 찾으라고. 한번 해볼까요? 야, 동서의 평균 문제를 암산으로 해봐. 5번 10짜리가 20%고 5번 11짜리가 80%야. 몇 대 몇이야? 1대 4지? 그럼 몇 차이야? 10과 11. 1 차이 난데 몇 등분? 5등분. 하나당 0.2. 누구의 치우쳐? 11. 몇 점? 10.8이 정답. 끝이야. 이렇게. 이게 평균 원자량이라고. 이해가냐? 무시 못하는 애들은 그렇게 쓸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근데 10.8을 쓰지 않고 반올림해서 11로 쓰는 거냐. 5번 풍선은. 근데 4번 베릴륨은 9야. 알았냐? 예외도 있어. 1번 수소 1이고. 알았어? 그리고 7번 질소도 14다. 무슨 알려준 거 다 뻥이네? 아니야. 대충은 다 맞는다고. 그 근처라고. 원자량이. 알았니? 자, 그러면 이제 앞에서 배운 내용을 포함하는 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봐봐요. 분자량은 뭡니까? 그러면 잘 봐. 야, 원자량이 가짜지. 그걸 합한 게 분자량이거든. 분자량 뭐냐? 가짜라니까. 분자량도. 알았어요? 다시 말해서 원자량으로 만들어진 화학식량은 다 가짜야. 우리는 뭐 하겠다는 거냐? 그 가짜를 진짜로 바꾸겠다는 거야. 지금 신속하게. 알겠지? 자, 근데 여기 봐봐. 아까 우리가 했던 거야. 물 화학식량이 H2야. 분자량이. 그럼 H원자 2개야. O원자 하나야. 자, H가 1번이고 1짜리다. 원자량이. 산소는 8번이야. 몇이야 그럼? 16이다. 그럼 1짜리 2개랑 16짜리 하나. 얼마? 18. 상대값이기 때문에 뒤에 단위를 붙이면 안 돼. 그냥. 알았냐? 상대값이기 때문에 단위를 붙이면 안 돼. 그냥 얘 분자량 얼마? 18. 이걸로 끝이야. 알았죠? 실험식량? 그냥 실험식량 구하면 되는데 여기 아주 대표적으로 NaCl 떴지. 얘들은 그냥 이온식이 실험식이지. 자, 나트륨은 11번이야. 23. 됐지? 염소는 아까 배웠지. 동위원소 때문에 얼마를 구해라? 35.5에서 58.5. 여기서 봐라, 얘들아. NaCl이면 얘랑 얘가 만난 거잖아. 물론, 여러분 봐요. 둘이 합치면 전자수 11, 17개 똑같아. 그런데 엄밀히 따지잖아. 둘은 질량이 같지 않겠지, 사실은. 왜 얘는 전자 하나 없고 얘는 전자 하나 있으니까. 근데 전자의 무게는 말이야, 양성자, 중성자보다 엄청 작아요. 9.109 곱하기 10 하면 29g 정도 될 거예요. 엄청 작다고. 그럼 무슨 얘기예요?
같다고 그냥 같이 치고 왔네. 그래서 이온식량에는 원자량 대입하면 돼. 알았니? 11번 나트륨이나 11번 나트륨 이온이나 원자량 같다고. 전자를 무시하기 때문에. 알았어요? 그런 얘기들 썼고, 자, 이제부터 뭐를 들어갑니다. 여기 쫙 써 있지만, 여러분, 제가 한번 딱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설명을 할게요. 잘 들으세요. 이 몰이라는 말이 뭔가 이거예요. 뭔가. 자, 여러분, 연필이 12자로 들어있으면 그걸 뭐라고 해요? 다스라는 표현 쓰지 않아요? 한 다스? 여러분들은 관심도 없겠지만 김이 100장 모이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한 톳이라고 합니다. 한 톳. 알겠어요? 마늘 12개가 딱 모이면 한 접이라고 이런 식으로 뭔가 커다란 큼지막한 단위를 붙이면요 여러 개의 집단을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아시겠어요? 자, 몰은 바로 그런 단위체입니다. 몰은 그러한 단위체인데 그럼 이 몰을 왜 써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자, 출발할게요. 여러분, 수소 원자량이 얼마라고요? 1입니다. 진짜 가짜? 가짜입니다. 근데 실제 한계 질량을 따져봤어요. 그랬더니 이 정도 되는 거죠. 약 1.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g이 되는 거죠. 자, 탄소를 봤더니 12예요. 진짜 가짜? 가짜잖아. 근데 이 한계 질량을 봤더니 이건 거죠. 여러분, 몇 대 몇? 1대 12 똑같아야 돼요. 이해갑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 잘 보세요. 여기다가 얼마를 곱하면 알았어요? 이게 되냐는 거예요. 가짜에 g을 붙일 수 있는, 이게 g이잖아요. 이 가짜 1에 g을 붙인다. 이 실제 값으로 바꾼 거거든요. 다시요. 얼마를 곱하면 이게 되느냐고요. 여러분, 라브하고 네모하고 숫자가 어떻게 될까요? 같다는 것. 그래서 저 숫자를 구해봤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얼마가 나오나 봤더니 둘이 숫자가 얘로 같더라는 거예요. 단위를 잘 보세요. 개수예요. 그러니까 실제 수소 원자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있으면 알았니? 1g인 거죠. 저 숫자가 얼마나 큰 숫자인지 모르겠죠, 여러분들. 야, 브루토스 너마저하고 죽은 애가 누구예요? 시죠, 그죠? 그 황제 있잖아요. 걔가 마지막 죽으면서 24배 그게 아직도 있대요. 지구상에는. 저 개수로 뭐 바바를 갖다가 놓으면 태양까지 간다는데. 정말 저게 큰 숫자입니다. 여러분, 알았어요? 여러분, 일단은 이 숫자가 똑같이 모든 원자량을 g으로 바꿀 수 있는 숫자입니다. 산소 원자량은 16이야. 근데 걔가 16g이라는 건 몇 개가 있을 때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있을 때 우리는 걔를 16g이라고 부른다고요. 아셨어요? 이 집단을 뭐라고 얘기한다? 이 집단을 이렇게 부를 겁니다. 일목. 알았어요? 그럼 이제 지금부터 머릿속에다 스캐닝을 잡어. 어떻게 잡느냐? 앞으로 얘들아. 앞으로. 이렇게. A의 원자량이 얼마야? X지. 저렇게 뜨면 니들은 기억 1몰 니은 X더라. 디귿 이게 자동으로 쫙 펼쳐져야 돼. 알았냐? 다시 따라해봐. 나트륨이 있는데 얘가 23이야. 불러봐. 1몰은 몇 그램? 23g. 몇 개?
이렇게. 다시 20이야. 네온 1몰은 몇 그램? 20g. 몇 개? 자, 이렇게 보면 누구만 계속 바뀌냐? 니은만 바뀐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야. 1몰의 질량이 이렇게 g으로 바뀔 수 있는 거. 다시 말해서 얘들은 가짜지만 그거에 원자량에 뭐를 붙이면 g을 붙이면 기억 이것이 옆에 와야 된다고. 항상 원자량이라는 것이 다 가짜지만 이것들을 원자량 플러스 g을 붙이면 기억 디귿을 반드시 써줘야 되는 거야. 이제 내가 이제 질문 한번 해볼게. 네온이 보이지? 네온이 질량이 10g이 있는 거야 지금. 자, 이렇게 출제자가 주잖아. 니네는 네온이 20짜리인 걸 알았으면 이게 딱 써 있어야 돼, 이미 머릿속에. 자, 10g 누구 밑에 쓸래? 단위 지식에서 20g 밑에 10g을 쓰는 거야. 그리고선 차를 보지 말고 비율 몇 분의 몇으로 줄었어. 소수점 쓰지 마. 분수 쓴다 무조건. 알았지? 문제 풀 때 분수 써. 몇 분의 몇으로 줄었어? 2분의 1 몇 몰이야? 2분의 1. 이렇게 푸는 거야. 질량분의 원자량 이게 아니라 그냥 도구 몇 개 이렇게 변한다는 거야. 이렇게 이해갔니? 자, 그러면 원자를 써봤으면 이제 분자로 가보자. 분자로 분자를 한번 해보자. 분자 H2O 얘가 분자량이 18이야 기억 니은 지금 똑같아. 기억 몇 몰은? 1몰은 몇 그램? 몇 개? 이렇게 쓰는 거라고 그냥. 자, CO2 봐봐. CO2 얘가 44야 1몰은 몇 그램? 44g. 몇 개? 똑같이 보는 거지. 그런데 여기에 왜 니네가 시간이 걸리냐? 출제자가 분자를 묻는지 원자를 묻는지 정확히 알아야 돼. 무슨 말이냐면 내 말 들어봐. 물 분자 H2O 9g 속에 수소 원자가 몇 몰이냐고 물어볼 거야. 다시 H2O 몇 그램 속에? 9g이야. 그럼 누구 밑에 놓는다? 여기다 쓰는 거야. 얼만큼 줄었다? 2분의 1. 그럼 몇 몰이니? 2분의 1. 자, 여기 썼지? 그럼 잘 봐. 1몰이라는 건 앞에 안 썼지만 요게 1이라는 뜻이라고. 그럼 H2O 앞에 요게 되는 거야. 2분의 1. 이러면 수소 원자 몇 몰이냐? 1몰이다 라고 대답하면 되는 거야. 자, 그대로 해봐. CO2 11g 속에 산소 원자 몇 몰 있겠냐라고 하면 몇 분의 몇 몰이야, 분자? 4분의 1몰이지? 그럼 CO2 앞에 4분의 1을 쓰고 5원자가 몇 몰이다? 2분의 1.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바로 나오면 돼. 저걸 분자량분의 질량 이런 게 아니라 쭉 머릿속에 나열해놓고 쪽쪽쪽 내려쓰면 돼. 이게 어디서 중요하냐면 잘 들어봐. 니네한테 이렇게 질량으로 나오는 문제도 있는데 이런 게 있다 얘들아. AB2 분자량이 N인 거지. 1g 속에 얘 1g 속에 N개가 있어. 응? 아보가드로 수는 몇 개일 거라고 물어본다. 아니 1몰의 개수는 몇 개냐고 물어본다고. 그러면 니네 봐봐. 기억 몇 몰은? 1몰은 몇 그램? N그램 몇 개? 그지? 그런데 이거 숫자가 몇 개냐고 기호로 나타내는 거 아니야. 야, 몇 배 커졌어? 그럼 몇 개가 답이야? 이게 답이야. 이거 기억니은 디귿에서 정말 못 찾아. 니네 왜 나오지 이렇게. 근데 우리가 아는 식대로 그대로 놓고 보면 금방 보여. 그냥 한 방에 미지수도. 알았냐? 이런 거 풀려고 내가 이거 알려주는 거야. 나중에 문풀 할 때 봐봐. 니들이 그냥 해놓은 거 그대로 보면 다 답이 나와. 미지수도. 이해 가서? 자, 기억, 니은, 디귿을 정확히 알아. 여기 있는 내용들이 그거다. 봐봐. 입자, 원자도
1몰은 탄소 원자량 플러스 그람, 그리고 육종공이 산소 원자 0.5몰은 이게 뭔 뜻이야? 1몰은 16g이고 6.02 곱하기 10에 3는 건데 2분의 1몰이라면 8g이고 2분의 1 곱하기 6.02 곱하기 10에 3는 게다 이런 뜻이야 이게 지금 다. 알았어? 얘들이 쓴 말은 다 그 뜻이야. 자, 1몰과 질량 뭔 뜻이냐? 봐, 원자 1몰의 질량은 원자량에 g을 붙인 거고, 야 이거 오탄한 건데 니네는 괜찮아? 알았어? 분자량에 g을 붙인 게 분자 1몰이다 이거야. 이게 뭐냐? 니은 값이지 니은 값은 다 다르다는 얘기야. 알았어? 그 다음 이온결합 1몰의 물질 1몰의 질량도 이온 식량에 g을 붙이면 된다. 여기 써봐. 수소 원자 1몰의 질량 몇 그램? 1g. 수소 분자 1몰의 질량 몇 그램? 2g. 물 분자 1몰의 질량 화학식량 얼마야? 분자량 18이지? 18g. 염화나트륨 23 더하기 35.5 얼마? 58.5g. 이렇게 적으면 돼. 너희들이 니은에 적어야 될 값이라고 저게. 물론 탄하고 원자들을 이렇게 써주고도 원자량들을 없어도 쓸 수 있어요. 알았니? 자, 물질의 몰수. 자, 물질의 질량을 1몰의 질량에 해당하는 질량으로 나눠서 몰수를 구할 수 있다. 초돌초돌 써있어. 이거 내가 정석적으로 써놓은 거고. 봐라. H2O 2몰의 질량을 구하고 싶대. H2O 써봐. 분자량이 18이면. 머릿속에 1몰은 몇 그램? 18g. 그 다음에 6.02 곱하기 10의 3승인데 얘가 묻는 질문이 뭐냐? 2몰이야. 몇 그램? 36g. 끝이야. 이거. 알았냐? 2배 변했으니까. 계산만 하면 되는 거지. 오케이? 자, 이제 그걸 갖고 응용하는 거야. 이게 이해가 되면 난 너희들에게 90점을 주겠어. 잘한다는 얘기야. 이게 이해가 가면 잘 들어봐. 우리 여태까지 원자량에다 g을 붙인 게 다 몇 몰일 때지? 1몰이잖아. 그럼 1몰일 때 질량의 비가 그냥 원자량 비, 분자량 비 아니겠냐? 2몰일 때 질량 비는 똑같은 얘기지? 3몰일 때 질량 비는 똑같은 얘기지? 그게 이해가 가는 사람이 이게 금방 이해가 가. 자, 해석을 봐봐. 어떤 기체 종류를 A, B를 줄 거야. 그리고 질량을 줄 거고 이걸 썼는데 내가 항상 그랬지. 소점보다 뭘로 이용하라 했어? 분수. 0.25가 몇 분의 몇이야? 4분의 1. 1.25는 4분의 5. 그렇지. 외워. 그냥 출제자들이 흔히 1.25를 많이 줄 거야. 4분의 5야. 알았어? 그러면 잘 봐라. 얘가 4분의 5몰이 몇 g이라고? 55g이면 1몰은 얼마 곱하면 돼? 5분의 4 곱해봐. 44 이렇게 나오죠. 1몰의 질량을 찾는 거니까 다시 이거 4분의 1몰이지 1몰이 되려면 얼마 곱하면 돼? 4 이거 곱해봐. 이렇게 찾는 거야. 이해 갔냐? 찾을 수 있어? 이제 이거 봐봐. A 대 B 누군지 모르는데 질량비가 7g 4g이다. 근데 몰수도 이거 몇 대 몇이냐? 2대 1이지. 자, 직관을 보라고. 이 1몰일 때 얘 몇 g이겠냐? 3.5g이겠지. 그럼 3.5 대 4 정수화 시키면 답은 나올 수 있어. 왜 돌아가냐고. 무슨 말이냐고? 이렇게 서 있으면 큰 숫자로 같게 만들으라고. 어차피 1대1이나 2대2나 똑같은 거니까 얘를 뭘로 바꿔? 그럼 이건 뭐가 될까? 7대 8이야. 문제는 같은 몰일 때 질량비니까. 이해가니? 같은 몰일 때 질량비를 찾으면 분자량이 아니라 분자량 비가 나온다고. 똑같은 분자량 비가 같은 몰수일 때. 자, 여기 CD 봐봐. CD를 보면 질량비가 2대1인데 몰수가 3대2다. 이거 최소 공배수 얼마냐? 6이지? 그럼 3에다 얼마 곱할래? 2를 곱해. 그럼 이거 얼마야? 여기는 얼마 곱할래? 이거 얼마야 그럼? 4대 3이야. 이렇게. 분자량비. 같은 몰수. 알았냐? 같은 몰수일 때의 질량비가 분자량 비라고. 자, 화학식량 가짜를 진짜 값으로 펼치는 거 지금까지 우리가 한 거다. 알았니? 무슨 말이냐? 얘는 분자량을 낮아 M으로 줬어. 1몰은 몇 그램?
이렇게 쓴다. 몇 개? 이렇게 쓴다고. 여기까지 됐지? 자, 조건의 1g은 몇 분의 몇 몰? 이렇게 쓰라고. 그러면 이 앞에 얘가 나간다. 그럴 때 비원자는 몇 몰이냐? 그럼 n분의 2몰이 답인 거야. 알았냐? 미지수가 있을 때. 알았어? 저렇게 왔다 갔다 움직이는 게 편해야 돼. 다음, 얘는 그럼 몇 개일까? 이렇게 써. n분의 6.02 곱하기 10의 23 이렇게 써. 이해 갔어요? 자, 밑에 거 봐봐. 이산화탄소 22g의 몰수. 그러면 원래 이산화탄소가 44거든. 1몰은 44g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야. 그러면 요 밑에다가 22g을 적으면 얼마 준 거냐고. 2분의 1조로 잖아. 그럼 이거 2분의 1몰. 따라서 0.5몰이라고 쓸 때만 그렇게 쓰라고. 계산은 분수로 한다. 이거 얼마냐? 3.01 곱하기 10의 23승계 해도 괜찮아. 근데 2분의 1 곱하기 6.5 10의 23승계로 생각하라고. 야, 어느 학원 가니까 3.01까지는 좋은데 5에 23, 10까지 약보는 놈이 있더라고. 하는 거 아니야. 미팅 건드리지 마라. 알았지?